네, 장부조의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고요. 자, 문제는 다음을 조회하시오라고 간단하게 나와 있고요. 특별회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상사에 대한 거죠. 자, 우리 급수 선택에서 전산에게 2급 선택해 주시고 제1상사 회사를 들어가 보신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1월부터 3월까지 현금으로 지출된 복리후생비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우리가 현금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어떤 장부가 바로 떠올라요? 자, 현금 출납장이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장부 관리 중에서 여기 현금 출납장을 클릭하시면 우리가 현금 들어오고 나간 거에 대해서 조회를 다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기간은 1월부터 3월까지죠. 그러면 자, 1월 하고 엔터 치시고 3월 그리고 엔터 치시면 1월부터 3월이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출된 복리후생비 지금 보시면 여기 출금이 3월까지 즉 1월부터 3월까지 해서 지금 1월 31일 일자로 지금 요 금액이 있죠. 그래서 요 금액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복리후생비로 나오죠. 그래서 복리후생비 대변의 현금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복리후생비가 현금으로 570만 1만 8천 원이 나갔구나라고 알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알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복리후생비라는 요 특정한 계정 과목을 통해서 조회를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할 때는 뭐냐면 우리 현금으로 조회가 되고 또 그 다음에 현금이 아닌 이외의 거래로 조회가 되는 그 장부가 하나 있었죠. 그게 바로 일개표 그리고 또는 월개표 요거였어요. 그래서 일개표 또는 월개표로 들어가셔도 우리가 현금으로 했는지 그 다음에 현금 이외의 거래가 있는지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1월부터 3월로 조회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계정 과목들이 나오죠. 그 중에서 우리가 복리후생비에 대한 거죠. 그래서 복리후생비를 클릭하시면 지금 복리후생비는 비용이기 때문에 발생하면 차변에 발생하게 되는데 자, 총 발생한 금액이 개로 나와 있는 금액이죠. 그래서 요 금액이 총 발생을 했는데 요거는 지금 전액 다 현금 거래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계정 과목에 대해서 얼마는 현금이고 얼마는 현금 이외인지 알 수 있는 장부는 일개표 또는 월개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71만 8천 원이고요. 자,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6월 30일 현재 당사가 발행한 지급어음의 총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급어음의 총액을 구하고 싶을 때는 우리가 방금 봤던 월계표도 가능하지만 이번에는 계정별 원장도 한번 볼게요. 계정별로 우리가 조회를 하는 거니까 자, 계정별 원장에서 자, 기간은 6월 30일 현재잖아요. 그래서 자, 6월 30일 현재니까 1월부터 6월까지로 검색을 해주신 다음에 계정 과목은 지급 어음 우리 회사가 지급한 어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급 어음부터 지급 어음까지죠. 그래서 요 코드 있죠. 코드 252번이다 그러면 252 이런 식으로 치면 지급 어음에 대한 것만 조회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총액은 얼마인가? 자, 총액은 얼마인가? 자, 물어봤죠. 그러면 지금 총액이 얼마인가 했을 때 요 월계를 할 것이냐 또는 누계를 할 것이냐 또 이제 헷갈리시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발행한 지급어음의 총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월계가 아니고 총액이니까 누계가 되겠죠. 그래서 누계의 요 금액을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3억 1천만 원이다. 이게 이제 누계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5월 중 상품의 외상 매입 금액이 가장 큰 거래처의 코드와 금액은 이라고 나와 있죠. 요거는 뭐예요? 거래처를 알 수 있느냐. 요 거래처라는 명시가 나오면 우리는 거래처 원장이라는 장부를 조회하면 되겠죠. 그래서 거래처 원장을 들어가 보시고 기간은 5월 중이잖아요. 그래서 5월
5월부터 5월까지로 조회를 해주시고, 자, 계정 과목은 외상 매입 금액이라고 했으니까 외상 매입 금을 조회를 하면 되겠죠. 자, 조회를 하고, 거래처는 어떤 거래처가 가장 큰지니까 처음 거래처부터 마지막 거래처까지 모든 거래처를 조회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엔터를 치시면 모든 거래처가 조회가 되죠. 자, 여기서 가장 큰 거래처의 코드 번호와 금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외상매입금 금액이 가장 큰 거, 즉 외상매입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차변에 발생을 하는데 이 차변 금액이 가장 큰 거래처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400만 원이 가장 크고요. 자, 거래처 코드 번호는 105번, 그리고 영화상사겠죠. 그래서 자, 코드 번호는 105번이고 자, 금액은 2,400만 원,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6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청남상사고요. 회사 변경으로 해서 청남상사로 자, 들어가 주시고, 자,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6월 말 현재 유동부채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부채 중에서 특정한 부채를 얘기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외상매입금은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계정별 원장이나 뭐 일개표, 월개표 이런 것들로 볼 수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유동부채, 뭐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뭐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부채나 자산에 이렇게 뭉뚱그려서 총 이렇게 계정을 조금 더 큰 계정을 물어봤을 때, 이런 식으로 큰 계정을 물어봤을 때는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재무상태표를 클릭을 해주시고, 자, 6월 말 현재니까 6월이라고 조회를 해보시면 이렇게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또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묶어서 그렇게 종류별로 총액이 표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이 재무상태표다라는 거고요. 자, 문제에서 유동부채 합계액은 얼마냐고 물어봤죠. 그러면 부채 중에서 유동부채,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금액, 자, 요 금액이죠. 자, 요 금액 120, 896, 000, 요 금액을 자, 우리가 정답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10월 말 현재 튼튼왕구의 바드럼 잔액은 얼마인가 라고 나와 있죠. 자, 즉 이렇게 특정한 거래처 이름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어떤 장부를 본다? 거래처 원장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한 거래처가 나오면 거래처 원장이고요. 자, 10월 말 현재니까 1월부터 10월까지로 날짜를 설정을 해주시고, 계정 과목은 F2를 눌러서 바드럼 잔액은 얼마인가 라고 했으니까 바드럼을 해주시고, 거래처는 F2를 해서 튼튼 왕구에 대한 거다. 그래서 거래처 코드 113번부터 113번까지 하면 튼튼 왕구에 대한 것만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드럼 잔액은 얼마예요? 지금 자, 여기서 자, 바드럼이 지금 차변에 와 있다라는 건 뭐예요? 바드럼은 우리 회사의 자산이기 때문에 300만 원이 증가한 거고, 지금 대변에 와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잔액은 300만 원이다 라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 300만 원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6월 30일 현재 차량 운반구의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우리 자산을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뭐 계정별 원장도 있겠고 일개표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재무상태표를 한번 가볼게요. 재무상태표는 우리 회사의 자산부채 자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6월 30일 현재니까 6월이라고 엔터를 치면 우리가 차량 운반구는 우리 회사 자산이죠. 자산 중에서도 자, 유형 자산에 속하죠. 그래서 중간쯤 보시면 차량 운반구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금액은 얼마예요? 350만 원.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됐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67회고요. 창민 상사. 자,
자, 회사 변경해서 창민 상사로 들어가 보시고요.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3월에 발행한 당좌수표 발행액은 총 얼마인가 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가 당좌수표 발행액 얼마인가 라고 나와 있으니까 당좌 예금 계정을 봐야겠네요. 그쵸? 우리가 발행한 거니까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우리 당좌 예금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쵸?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 예금이 줄어듭니다. 그쵸? 왜냐면 우리가 수표를 발행했다라는 거는 상대편에서 거래처에서 그거를 은행에 가져가면 우리 회사 당좌 예금에서 바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당좌 수표 발행액은 총 얼마인가 그러면 받으러 온 당좌 예금이 없어진다라는 것이고요. 자, 요거를 보려면 계정별 원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기간은 3월에 발행한 거잖아요. 그러면 3월부터 3월까지로 쳐주시고 계정 과목은 뭐예요? 당좌 예금. 그래서 102부터 102 이런 식으로 하면 당좌 예금에 대한 것만 우리가 이렇게 조회가 되죠. 그래서 요거 중에서 이제 발행액의 총 금액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발행했다라고 하면 당좌 예금이 줄어드는 거니까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대변이죠. 그래서 대변의 이제 총 금액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대변의 누계액이 대변에 500만 원이 되어 있고, 자, 전월 이월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누계액은 대변에 500만 원 해서 당좌 예금 줄어든 것 총 금액은 500만 원이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상반기 중에서, 자, 상반기는 이제 1월부터 6월까지죠. 하반기는 7월부터 12월까지. 자, 상품 매출액이 가장 많은 달과 그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총계정 원장에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총계정 원장을 들어가 보시고, 상반기니까 1월부터 6월까지.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자, 상품 매출이기 때문에 자, 상품 매출 401부터 401까지 이렇게 조회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계정 원장은 이렇게 월별이냐 일별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로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바로바로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게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상품 매출액이 많은 달. 자, 그러면 상품 매출은 수익이니까 대변에 발생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대변 금액이 가장 큰 거는 3월이겠네요. 그렇죠? 3월에 가장 크고요. 금액은 우리가 5,510만 원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3월 중에 상품 외상 매출 거래 금액이 가장 큰 거래처 코드 번호와 금액은 이라고 나와 있죠. 자, 요거는 거래처를 우리가 물어본 거기 때문에 거래처 원장을 들어가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기간은 3월 중이기 때문에 3월부터 3월까지 엔터 치시면 되고, 계정 과목은 자, 외상 매출 거래 금액이니까 외상 매출금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거래처는 어떤 거래처인지 아직 모르죠. 어떤 게 가장 큰지 봐야 되는 거니까 모든 거래처를 조회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터 치면 모든 거래처가 조회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외상 매출금 거래액이 가장 큰 거니까 우리가 차변 금액을 봐야겠죠.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에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 가장 이제 금액이 큰 거래처는 보시면 차변 금액이 가장 큰 거는 지금 민주상사네요. 그쵸? 민주상사고 금액은 1,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실 만한 게 지금 잔액을 봐야 되냐, 차변을 봐야 되냐, 전월 2월을 봐야 되냐 이렇게 헷갈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말 그대로 우리가 3월 중에 가장 큰 금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전월 2월은 우리가 합계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순수하게 3월에 발생한 금액 중에 가장 큰 걸 물어봤기 때문에 전월 2월과는 상관없이 차변 금액을 봐야 되죠. 왜냐하면 차변이 예상 매출 금액이 발생하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차변 금액을 봐야 되고 여기서 잔액이라는 거는 뭐냐면 전월 2월과 해당하는 기간의 금액을 합친 금액이 지금 잔액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까지 봤습니다. 3번 문제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68회 문제 보도록 할게요. 현승상사네요. 자, 현승상사. 자,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3월의 현금 지출액은 총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현금 지출액을 물어봤다 그러면 당연히 현금 출납장이라는 장부를 통해서 봐야겠습니다. 자, 3월이니까 3월부터 3월까지 기간을 설정을 해주시고, 자, 3월부터 3월까지, 즉 3월에 대한 현금의 입금과 출금 내역이 나와 있는 이러한 장부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문제가 3월 중에 현금 지출액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월계 부분을 봐야겠죠. 그래서 3월 중이니까 월계 부분을 봐야 되고 여기서 이제 지출액이니까 출금 부분을 봐야겠죠. 그래서 자, 월계에서 요 출금 금액, 요 금액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랑은 조금 숫자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현금 출납장에서 3월 부분에 이제 출금된 금액은 요 월계 부분을 봐야 된다라는 거.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발생한 복리후생비의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리후생비 얼마인지 자 알기 위해서 특정한 계정에 대한 조회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계정별 원장을 들어가 보시면 되고요. 자,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니까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해주고 계정 과목은 복리후생비죠. 자, 복리후생비인데 자, 여기서 뭐 제조원가냐 뭐 판매비와 관리비냐 요거를 이제 주어지지는 않았죠. 하지만 뭐 특별한 뭐 공장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811번 계정 과목을 조회를 하게 되면 자, 1월부터 5월까지 이렇게 월계 누계가 조회가 되죠. 여기서 복리후생비의 금액은 총 얼마예요? 1월부터 5월까지. 자, 1월부터 6월까지 조회를 하게 되면 여기 누계라고 있는 부분 있죠? 요 누계, 가장 밑에 있는 누계 637만 1,100원. 요 금액이 이제 1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복리후생비의 총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왜냐면 이제 복리후생비라는 건 비용이기 때문에 차변의 금액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제 1월부터 해가지고 월계 월계 누계 해가지고 이렇게 조회가 되죠. 그런데 이제 총 금액은 누계라는 계정 과목을 금액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3번. 상반기 중에서 상품 매입이 가장 많은 달은 몇 월이며 그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상품 매입이 가장 많은 달 몇 월이냐? 그러면 상품이 차변에 들어오는 게 상품 매입한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품에 대해서 조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정별 원장도 볼 수가 있겠지만 이번에는 총 계정 원장으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장부로 보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품에 대해서 차변 금액을 가장 큰 거를 보면 되기 때문에 총 계정 원장으로 한번 와봤고요. 1월부터 6월이니까 월별로 볼게요.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상품, F1을 해서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부터 상품이니까 146 코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상품에 대한 것만 조회가 됩니다. 자, 여기서 상품에 대해서 차변, 대변이 있지만
상품을 가장 많이 구입한 달은 차변 금액이 가장 큰 달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1월부터 6월까지 쭉 보니까 가장 큰 금액은 5,700 자, 55만 5천 원이고요. 요거는 이제 3월 분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가장 큰 달은 3월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교재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방법은 다 알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부 조회까지 봤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69회가 있죠. 자, 69회 보시면 레드 패션이네요. 레드 패션. 자, 검색을 하시고요. 자, 1번 문제부터 보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판매비 관리비 지출이 가장 많은 달은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뭐 어떤 뭐 복리후생비 이런 식으로 물어본 것이 아니고 판매 관리비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물어봤어요. 자, 이거는 가장 지출이 많은 달을 보기 위해서 월별로 조회를 해야겠죠. 그래서 일개표 또는 월개표 요 장부로 들어가 주시고요. 4월부터 6월까지로 검색을 해주시면 자, 4월부터 자, 월개표로 갈게요. 월개표로 가서 4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자, 검색을 하고 문제에서 판매 관리비 지출이 가장 많은 달이니까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에서 4번에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라고 나와 있는 부분 보이시죠? 자, 여기서 이제 보면 되겠는데요. 자, 이거를 한번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더블 클릭을 해보면 요게 이제 어떻게 해서 금액이 나와 있는지가 조회가 되고요. 자, 지금 보시면 가장 많은 지출이 있는 달을 물어봤는데 지금 월개표에서는 지금 총 금액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를 요 접대비죠. 접대비를 이 개를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접대비에서 개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월별로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지금 판매비와 관리비는 접대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접대비를 기준으로 보면 가장 지출이 많은 달은 자, 4월은 550, 5월은 800, 6월은 1,032만 원. 자, 그러면 가장 지출이 많은 달은 6월이겠네요. 그쵸? 6월. 그래서 6월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연한 상사에 발행한 약속 어음은 총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약속 어음을 발행했다 그러면 지급 어음이라는 부채로 대변에 금액이 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급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을 조회하기 때문에 자, 연한 상사예요. 지급어음 중에서도 연한 상사에 대한 지급어음이다. 그러면 특정한 거래처, 즉 거래처 원장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6월부터 6월까지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지급, 어음 이렇게 해주시고 거래처는 F1을 해서 연한 상사 113번부터 113번까지로 조회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거래처 연한 상사에 대한 총 지급어음 발행액이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변에 3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정답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3월 말 현재 유동부채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서 보시면 유동부채 합계액을 물어봤습니다. 즉 이렇게 특정한 부채가 아닌 큰 계정 단위로 물어봤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재무상태표에서 볼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3월 말이니까 3월이라고 엔터를 치시면 되고요. 유동부채라고 했으니까 지금 자산 그 밑에 부채 중에서도 첫 번째 줄인 유동부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동부채 지금 합계액은 5,755만 5천 원 이렇게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재무상태표에서 우리가 금액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장부 조회에 대한 기출 문제를 풀어봤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장부로 같은 정보를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정보라도 어떤 장부에서 조회를 할 수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실무에 대한 거는 전부 다 봤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부 다 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